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의 박종현 민방위 심의관 나오셨습니다. 심의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에 한 달 전에 한번 네. 모셨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당시 이제 비상사태의 행동 요령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그때 시간 문제 때문에 좀 아쉽게 소개를 못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생존 배낭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직접 네네. 생존 배낭 가져오셨다고요? 네, 소개시켜 그렇습니다.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렇게 생존 배낭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들고 온 생존 배낭은 이렇게 매는 형태의 가방인데 꼭 이런 형태의 가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이 끌 수 있는 바퀴 달린 여행용 캐리어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요. 그걸 활용해도 되고요. 남는 가방 이런 걸 활용해도 됩니다. 꼭 그 시장에서 꼭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또 남는 여분의 가방을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존 가방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생존 식량, 비상 식량, 네, 비상식량. 그리고 비상 약품, 네. 그리고 기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제 기타 물품 이렇게 네.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비상 식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 생수, 시리얼, 통조림 같이 조리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그 유통기한이 긴 이제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비상 약품은 이게 대피하는 도중에 이제 외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가 있죠. 네네. 네. 이제 그때 이렇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약품 그리고 대피소 안에 대피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약품, 구급 약품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타 물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네. 시켜주셨는데요. 먼저 찬찬히 살펴보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비상 식량. 네네. 이게 며칠치분인가요? 보통 한 이틀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 좀 아껴 먹으면 훨씬 더 이제 버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물만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한 14일간, 2주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그 대피소 이제 그 비상 상황이 굉장히 길어져서 대피소 안에 있는 시민분들의 생존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네. 그때는 정부에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렇게 구조를 한다거나 이제 비상 식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리얼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기한도 길고 또 뭐 시리얼이 뭐 여러 가지 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 생존 가방을 뿌릴 때 유통기한이 짧으면 이걸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유통기한이 긴 걸 이제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피하지 않고 맞습니다. 유통기한이 긴 식품 네네. 위주로 네, 뿌려야 가볍고. 된다. 네네. 네, 그래서 시리얼과 통조림이 네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상비약 상자가 있네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어떤 약과 그다음에 처치용품 등이 네. 필요한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게 그 대피소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피하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또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외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외상이 사실은 좀 가벼운 상처이긴 해도 이게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악화가 돼서 굉장히 큰 이제 그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소독약이나 이런 반창고 뭐 그 화상 연고 이런 그 외상 그 가볍게 또 신속하게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품이 이제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피소 안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에 네. 대처하기 위해서 그 진통제, 해열제 네. 그리고 소화제나 지사제. 사실 제 생존 가방에는 지사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설사를 자주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빽빽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설사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당뇨병이나 그 고혈압 같은 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드시는 약을 꼭 이렇게 챙겨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별로 먹는 약들은 네.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건전지가 필요한 두 가지 필수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
이 랜턴이 있습니다. 랜턴이 손전등. 네, 손전등 이게 있고요. 여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가 있습니다. 네. 이 라디오는 그 핸드폰에 그 라디오가 있는데 왜 굳이 라디오를 별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핸드폰은 이제 무선으로 통신하는 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분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한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이 직접 이렇게 무선으로 통신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저하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하고만 이제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지국부터는 이제 전부 땅 속에 광 케이블이 묻혀 있습니다. 네. 그 유선으로 그리고 태평양 그 해저에 이제 광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가다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기지국까지만 이제 유선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무선으로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동안에 저희 대피소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기지국이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라디오를 별도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비상 상황 때는 정부가 이제 국민 행동 요령을 라디오를 통해서 네.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네. 라디오를 방송을 굉장히 그 잘 청취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서울에 있는 뭐 근처에 있는 방송국이 다 시스템이 마비가 됐다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라디오 방송, 뭐 부산에 있는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서울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디오를 별도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라디오를 가져오셨을 때 네, 여기를 이제 오픈하신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중요한데 네, 이제 네. 건전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 라디오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건전지를 미리 충분히 챙기는 네, 게 네, 네. 그것도 핵심이 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가 있네요. 네, 이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그 사실 이제 기지국이 손상만 안 돼 있으면 핸드폰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동안에 그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기인데, 근데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길어야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대피소에 얼마나 오래 이제 대피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용량이 넉넉한 이제 배터리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방독면. 네네. 그다음에 이 검은색 비닐봉투는 네네. 왜 필요할까요? 네, 이 방독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화재용 그리고 이제 전쟁용 이제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이제 방독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느 것이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몰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화재용은 화재 시에만 쓸 수가 있고요. 화생방용은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하셔도 되고 또 지금은 겸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준비를 하면 화재 때도 쓸 수 있고 또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네. 쓸 수 있고 그런 겸용이 나와 있는데 뭐 어느 걸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투는 이게 그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동안에 이제 오염된 이제 그 옷이나 아니면 대피소에 여러 사람들이 대피해 있게 되면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쓰레기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뭐 당장 버릴 수가 없다면 이렇게 보관해 줄 수 있는 용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방독면 같은 게 손상이 되거나 혹시 못 챙겨갔을 때 방독면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이제 물품이니까 또 가볍고 해서 요거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그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그좀 모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그 생존 배낭에는 종량제 종량제 봉투로 봉투를 갖고 그게 계시군요. 네. 종량제 봉투가 이런 비닐 봉투보다 훨씬 질깁니다. 네. 찢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한 50리터 큰 걸 준비하시면 성인 하나 이렇게 충분히 뒤집어 쓸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네. 방독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일반 방독면으로 주문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방독면으로 주문했을 경우에 뭐 화재용이나 이렇게 산업용 방독면하고 좀 다른 기능 아닌가요?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방독면을 구매하실 때 용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용인지 네. 일반용 하면은 화재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네. 일반용이라고만 하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화재용인지 네. 화생방용인지 표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따로 하나씩 구비하셔도 좋고 네. 겸용으로 하나만 이제 해도 되고요. 좋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요, 네네. 그다음에 화장지, 물티슈, 수건 이런 것들도 같이 구비하면은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종이 티슈나 이제 물티슈를 이제 준비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오염 물질을 닦아내거나 이렇게 닦는 용도인데 이게 이제 물을 묻혀서 이제 닦으면 훨씬 더 잘 닦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호흡기를 보호하는데도 이제 물을 묻혀서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일반 티슈는 물을 묻히면 이제 풀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티슈를 준비하면 훨씬 더 요긴하게 또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 물티슈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의관님. 그러면 오늘 소개하시는 이 생존 가방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네네. 총 몇 가지? 14가지. 4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사실 생존 배낭 안에 무엇을 넣는다 이런 네네. 홍보하는 영상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물품들 아닙니까? 네네. 네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한 14가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그 이제 대피하시는 분들 이제 국민 개개인마다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또 좀 더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건 필요 없고 어떤 분들은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이다라고만 판단하시고 이제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은 이제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대피소에 대피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기 같은 경우도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꼭 준비해서 이제 뭐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소개해 주시는 물품은 사실은 최소한의 이런 물품들은 생존 배낭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더 연령대별로 세분화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노년층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고 청소년, 어린이 또 뭐 신생아를 사실은 안고 그렇죠. 대피하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연령층별로 세분화한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아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지병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드시는 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고 이제 어린 아기 가지고 이걸 키우시는 이제 부모는 저도 이제 아기 키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어린애들은 뭐가 필요한지 잘 잊어버렸는데 분유를 어머니들이 갖고 가는 게 그렇죠.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져가야 되겠죠. 네, 네. 네. 그 애들이 뭐 시리얼이나 뭐 햄을 이제 씹어 먹을 그럴 수는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네. 근데 분유 같은 거는 꼭 챙기는 게 좋을 것 분유, 같습니다. 분말.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물품을 어떻게 대국민 홍보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매년 이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거를 이제 얇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해왔는데 이게 책자다 보니까 잘 안 보십니다.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이렇게 자석 형태로 이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냉장고에 부착이 가능할까요? 네, 냉장고에 딱 붙이시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네. 보시면 네. 그 비상시에 딱 요것만 알면은 이제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아이고, 안 될까요? 예, 예. 지금 냉장고 하나 붙여야 네네. 되겠습니다. 이게 네. 뭐 그 가정의 냉장고에 보면은 네. 그 뭐 치킨 배달 자석이나 뭐 짜장면 배달 네. 자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네. 요번 기회에 그거 싹 떼내시고 요거 하나 깔끔하게 붙여 놓으시면 네. 아주 이게
정말 누가 압니까? 이게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네.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좀 빽빽해 보이지만 필요한 네네.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우선 우리 주변의 대피소 알아두기 네. 이런 부분들은 각자 지역에 맞춰서 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습 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간단한 행동 요령도 나와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앱을 설치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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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요 맨 그 좌석 밑에 나의 대피소는 해가지고 빈 공란으로 남겨놨는데 이제 그 제가 이따 좀 시연을 해드릴 계획인데 네이버나 뭐 다음 아니면은 그 길찾기 앱 있지 않습니까? 티맵이나 뭐 카카오맵 여기에다가 이제 대피소 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또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여기다 적어 놓도록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번에는 좀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예.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요거를 우리가 17개 시도 이제 하고 협업을 해서 2026년도까지는 모든 가정에 하나씩 다 이렇게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 가정마다 네네. 이제 냉장고에 하나씩은 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할 전 국민이 계획입니다. 네네. 하나씩 부착하는 그날까지 계속 네. 홍보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민방위 경보 전달 규정이 대폭 네. 개정이 됐고요. 또 공습 대비 훈련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공습 경보 그리고 경계 경보, 화생방 경보 발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방위 경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 경보, 공습 경보, 화생방 경보, 핵 경보. 핵 경보가 이렇게, 새로 생겼던 네, 거죠? 새로 생겼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경계 경보는 말 그대로 이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이제 발령하는 이제 경보인데 이거는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TV 자막이나 재난 문자나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그 확성기를 통해서 사이렌이 안 나가고 이제 음성 방송으로 안내로 이제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라고 음성으로만 나갑니다. 요게 경계 경보고요. 그리고 공습 경보는 이제 적의 공격이 임박해 있다거나 이제 공격 중이거나 이럴 때 이제 공습 경보를 발령을 하고요. 화생 경보는 뭐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을 때 이제 발령하는 경보고요. 핵 경보는 이제 적의 핵 공격이 임박했거나 핵 공격이 있을 때 하는 이제 경보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핵 경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신 적이 네,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이 경보가 발령이 되면 안 되겠죠. 아, 네, 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네. 이런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행동 요령 그리고 왜 이게 새로 생겼는지 네. 예, 그 의미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핵 경보는 작년 8월 23일 날 이제 처음 이제 추가가 된 경보입니다.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고 또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란하고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 네, 사이에 네. 위험이 러시아가 생겼어요. 우크라이나 상대로 뭐 언제든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서로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또 임박, 예. 네, 그런 사실 핵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핵폭탄이 터진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한 50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사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핵폭탄을 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높지는 않지만 그 어떤 전문가도 북한이 우리 남한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0이다, 빵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핵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모든 가능성에는 미리 그렇죠.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시 얼굴을 반대로 하고 네네. 예, 입을 벌리라고 하는데 이건 네. 왜 그런 건가요? 그 핵폭탄이 터진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이제 실명을 하고 이제 뭐 청각도 잃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핵폭탄이 터진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이제 입을 벌리라고 하는 거는 그 핵폭탄이 터진 그 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이 체내 그 압력하고 이 체외 압력 차이가 크게 난답니다. 그래서 그 압력 차를 줄이기 위해서 입을 벌리라고 하는 거죠. 눈은 감고 있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뜨고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감고 있어야 네, 됩니다. 감고 있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핵폭탄이 터진 방향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실내에 있을 때는 핵폭탄이 어디서 터졌는지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바로 대피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근데 실외에 있을 때 그 이제 지하 시설로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가 이제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핵폭탄이 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숙여야 되는데 그거는 핵폭탄이 터지면 굉장히 강력한 폭풍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이 강하게 올 거기 때문에 바람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심의관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는 네.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를 하셨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시연을 하셔서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설명하셨던 이 대피소 알아두기. 네네. 사실 우리 가족이 어디를 대피를 해야 네네.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시연 가능하실까요? 아, 예, 예.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를 제가 지금 이제 켰는데요. 여기에 대피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피소라고 쳤는데요. 이렇게 치면 네, 지금 네. 여기가 상암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암동 네.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하고 제 근처에 있는 대피소가 이렇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서 하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제가 있는 위치 같은데요. 그러면 월드컵 아파트 4단지 지하 1층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길찾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도보. 도보를 누르면 이게 거리가 나옵니다. 네. 357m인데 5분 정도 5분 걸리네요. 정도인데 이게 네. 걸어서 5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뛰어서 가면 한 2, 3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내 핸드폰은 늘 이제 지참하고 계시니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바로 대피소라는 거를 검색어에 쳐넣으시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뜹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피소가 뭐 500m다, 200m다 굉장히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대피소를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대피소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이제 가장 가까운 지하 시설로 대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꼭 정부에서 지정한 대피소로 지하 대피소로 대피할 필요는 없고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아까 심의관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그 지역 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차장이 많이 뜨는데요. 네. 이런 질문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경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거나 또 아니면 미사일 공격이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네네. 성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이제 대피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민방위 대피소. 민방위 대피소는 이제 공습에 대비하는 대피소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소는 전부 지하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개의 대피소는 지진, 네, 화재. 맞습니다. 네. 그 재난 대피소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풍수해에 대비한 이제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네. 산사태 대피소, 그다음에 화학사고 대피소. 네. 이런 재난 대피소들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는데 지하 주차장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재난 대피소하고 민방위 대피소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민방위 대피소는 공습에 대비한 대피소이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난 대피소 세 개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재난 대피소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공동 활용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6월부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요 재난 대피소는 함께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네. 해 나갈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대피소가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네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꼭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네.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만 보시면 위급 상황 시에 아주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늘 미리미리 알아놓고 이제 그 생존 배낭 꾸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리면은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피소에 대피하는 중에는 이제 귀 기울여서 정부 안내 방송을 듣고 그다음에 질서 유지 그리고 상호 배려하는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어떠한 그 뭐 비상 상황이 와도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별 필요 영향가 없는 이제 스티커 다 떼내고 이거 하나 깔끔하게 그래도 이렇게 치킨 붙여놓으시- 배달은 시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치킨 배달 스티커나 짜장면 배달 스티커가 이제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는 저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근데 네. 요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길 것 큰 같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존 배낭에서 또 홍보 리플렛까지 소개해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박종현 심의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